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재판 직전에 달아났던 라임 사태의 주범 48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48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오늘 오후 경기도 모처에 은신해 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에 결심 공판 직전에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 팔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 팔찌를 끊고 도피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준 친누나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미국에 살고 있는 김 전 회장의 누나 51살 김모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등을 통해 김 씨의 귀국을 압박할 방침입니다. 김 씨는 동생의 도피를 도운 연예기획사 관계자 A 씨와 자신의 애인 B 씨, 그리고 김 전 회장의 애인 최 모 씨 등을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으로 연결해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와 B 씨는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와준 혐의로 각각 지난 20일과 21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지난 11일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김봉현 전 회장, 이미 해외로 밀항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 기사에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왔을 걸로 의심되는 김 전 회장의 조카 A씨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포렌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조카와 휴대전화 유심을 바꿔 끼우고 블랙박스 SD카드를 빼내는 등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해외로 밀항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김 전 회장의 마스크 벗은 얼굴 사진을 배포한 뒤 공개 수배했습니다. 해양경찰도 전국 항포구의 선박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에도 잠적해 수사기관이 골머리를 앓았는데요. 수원역의 회삿돈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5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체포됐던 겁니다. 당시 김 전 회장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택시를 7차례나 갈아타고요. 체포 직전까지도 수사관에게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저항한 바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 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오늘 오후 1시 반쯤 경기도 하남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예정된 결심 공판을 앞두고 돌연 잠적한 겁니다. 김 전 회장이 착용했던 전자장치는 전자발찌가 아닌 위치 추적이 가능한 손목시계형 장치로 전자발찌보다 훼손이 용이한 걸로 취재됐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구속수감 중이던 김 전 회장의 보석 석방을 허가하면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검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전 회장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14일 또 다른 91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7일엔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 김 전 회장이 중국 밀항을 준비한다는 내부자 진술까지 확보해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석 결정 취지가 존중돼야 하고 현재까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두 차례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지난달 26일 보석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결정이 나오기 전 김 전 회장은 종적을 감췄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도주 사실을 알리자 오늘 오후에야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전국에 지명수배령을 내렸고 김 전 회장 결심 공판은 다음 달 6일로 미뤄졌습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관련 사건에서 보석 허가 결정이 있었는데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8년 공공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 3천억여 원을 끌어모은 옵티머스 자산운용. 그러나 투자금은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쓰였고 결국 3,200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초대형 펀드 사기로 기록됐습니다. 이런 옵티머스 펀드 사기 주범들에게 1심 법원이 오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재현 대표에겐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0억여 원이 선고됐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징역형과 수억 원대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건 은폐를 위해 문서 위조를 서슴지 않았고 5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과 추징금 액수는 검찰의 구형량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벌금 4조 500억 원을 구형한 반면 재판부는 5억 원만 선고한 데 대해 피고인들이 사기로 얻은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어서 이럴 경우 법상 최대 벌금 액수인 5억 원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형량인 1조 4천억 원보다 적은 751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데 대해서도 부패재산 몰수법만 적용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유죄 판결에도 피해 회복이 불투명한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전 국민적 피해를 안기고 국가적으로도 책임 있는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사법부가 판결한 거 아니냐. 검찰도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1조 6천억 원대의 라임 자산운용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전자발찌 부착 등을 조건으로 오늘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2020년 10월 복역 중이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필 입장문을 통해 이모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에게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검찰 수사 끝에 이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이 접대받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재판에는 접대한 김 회장과 변호사, 선임 검사 1명만 넘겨졌습니다. 접대 시간과 전체 비용을 사람 수로 나눠보면 후배 검사 2명은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인 100만 원에서 4만 원 모자란 96만 원어치 접대를 받아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김 전 회장과 변호사, 선임 검사만 114만 원어치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오늘 1심 법원이 이마저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에도 100만 원 처벌 기준이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일 접대 자리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동석한 걸로 판단된다며 사람 수가 늘어난 만큼 1인당 접대비는 더 줄어든 걸로 계산했습니다. 재판부가 재산정한 1인당 접대 가액은 93만 9,167원, 처벌 기준인 100만 원에 이번엔 6만 원 정도 못 미친다며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무죄 나왔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문을 닫습니다. 이번 선고 결과를 놓고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항소할지 검토 중입니다. SBS 손형환입니다.